자, 오늘 박 의원님 또 뽑아오신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부터 보면 일단 코스피 어제 또 최고치 기록했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고공행진. 사실 오늘 증시 전반을 한번 얘기해 볼 법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 만 간다 얘기 나왔고 저렇게 지수 얘기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올리는 거 저도 좀 되게 낯설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좀 히트수 상당히 많았던 기사인데요. 예. 아니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프리마켓 변동성이 폭증하고 있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플로어에서 다룰 이슈는 외국인 자금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죠. 종가상 최고 기록. 어제도 역시 개인이 주도한 장세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타이틀 그대로 이제 종가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죠. 좀 살펴보면 개인이 이제 1.9조 정도 순매수, 기관도 좀 도와줬고요. 네. 외국인들은 이제 2.8조 원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네.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이 아니라 24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이따 이슈에서 좀 자세히 좀 다룰 상황인데 어제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서 계속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이제 끝났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이사님 자주 쓰시는 말아 올렸다라는 거. 이마롤이죠, 이마롤. 이마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올해 이제 1월서부터 어제 기준으로 평균 이제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 V 코스피. 그렇죠. 변동성 지수라고도 표현하기는 그게 50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15에서 20 구간이 정상, 이제 정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근데 좀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시장? 네, 그렇죠. 그게 이제 15에서 20 구간인데 사실 평균적으로 50이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뜻인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매수하는 쪽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200만 원 돌파해서 이제 지켜주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장 얘기로 좀 가보죠. 미국 증시도 지금 희한해요. 물론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처럼 가는 놈만 갑니다. 네, 모멘텀 트레이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지적도 좀 있었는데 미국 증시를 이제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사실 그걸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서학개미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온 부분을 한번 먼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기업의 90%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일단 그 실적 발표 한 1,490건이 넘는 실적 발표에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기업은 한 10% 정도 남짓되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되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는 견주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M7 기업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P 기업들은 사실 물리적인 기업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쟁과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1970년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과거와 같은 석유 파동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일 쇼크 같은 게 또 오는 게 아니냐. 미국 GDP를 이제 생산을 할 때 드는 원유의 그 규모가 1970년도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어떤 맞습니다. 분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 계속되면 사실 그게 플러스 알파 요인은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이제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10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가는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사님 방금 지목을 하셨던 1970년대 그때 대인플레이션 시대라는 표현도 가끔 하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원유 의존도가 많이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름에 대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에너지 의존도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우리하고 조금 악연이 좀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재작년에 또 작년에 이렇게 리포트 낸 게 시장에서 아주 반도체들 박살나는데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간 그런 인연이 좀 있는데 최근에 근데 모건 스탠리가 국내와 관련돼서 반도체도 그렇고 시장 관련돼서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 간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한 8,500 정도를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9,500만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냐, 뭐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또 이란 전쟁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이란 전쟁이 6월 달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예방적 정책을 내놔서 완충 그렇죠. 어떤 장치가 될 것이다 그렇죠. 표현해 줬는데 네. 이 기사에 히트수가 굉장히 많았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댓글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댓글이 달렸냐면 모건 스탠리가 두 종목을 딱 찍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나옵니다만 네. 스퀘어하고 NC하고. 네, 모건 이제 SK 스퀘어는 NC를 찍었는데 댓글에 모건 스탠리 NC에 물렸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약간 좀 뜬금없는 뭐 그런 장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하여간 우리가 좀 외국계 증권사들이 네. 지들 팔면서 좋은 리포트 내고 지들은 팔고 뭐 이런 걸 네. 하도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재밌었던 거는 NC 이제 그 순매도 창구에서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좀 상위에 좀 마크를 하긴 했었습니다. 뭘로요? 매도.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해야죠. 하여간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사라 뭐 팔라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거 쳐다보시는 게 네. 아주 너무 이게 오래된 어떤 그런 어떤 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모스테니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프리마켓 변동성 폭증, 대형주 매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 이 프리마켓 변동성 폭증이라는 건 뭔 말씀이에요? 넥스 트레이드를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건데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리마켓 이제 8시 땡 치면은 이제 매수를 하는 쪽이 보통 뭐 출근하는 직장인분들 그렇죠.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그렇죠.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나 예. 이런 데서도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같은 종목의 차트를 넥스 트레이드 차트를 볼 때와 KRX 거래소로 봤을 때와 이게 같은 종목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제 차트가 이제 넥스 트레이드 차트랑 KRX 차트가 따로 이제 나오는데 그 한마디로 가장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삼성 SDI 이제 4월 22일 날 삼성 SDI 넥스 트레이드 시초가가 82만 원이었어요. 82만 원, 27%를 올라가면서 시초가를 찍고 근데 KRX 거래소 기준으로 시초가가 6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4만 원의 갭이 같은 날에 같은 종목인데 넥스 트레이드는 시초가가 82만 원, KRX 거래소는 시초가가 68만 원 해서 한 종목의 시초가가 14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그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코인 매매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금 주식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서.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게 끝없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좀 뭐 그런 게 좀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나왔다, 삼성 SDI 호재가 나왔다, 뭐 벤츠 관련된 무슨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상한가 비슷한 가격에도 그냥 주문을 내서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식으로. 네. 무조건 높게 잡아서 입찰가를 높게 올려서 무조건 저거 계약은 내가 따겠다 뭐 이런 네, 식의 무조건 방식이나 사자. 이런 그래서 거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넥스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적 VI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동적 VI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 동적 VI도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1,500건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왜 문제인 거예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 트레이드.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남들 64만 원에 사겠다는데 나는 78만 원에 네.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내겠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수업료를 좀 많이 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손을 봐서 호가가 넥스 트레이드는 상당히 가벼우니까 네. 일단 시장가 주문 같은 걸 내면 그냥 바로 다 체결이 돼서 네. 예, 이게 만약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좀 안 좋게 되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좀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바꿔야죠. 이건 금융당국에서 바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개인이 그렇게 나는 무조건 저 오늘 삼성 SDI를 아니 뭐 죄송합니다. 특정 종목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오늘 뭐를 잡아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글쎄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막는 거. 글쎄 이게 또 어떨지는 참 너무 또 규제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네. 건 아니니까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사님은 이제 플로어로 가셔서 오늘 준비해 오신 외국인 순매도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이 좀 한번 보죠.
삼성전자 1%, 하이닉스 지금 199만 9천 원, 199만 8천 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아까 넥스트로의 최고가가 201만 2천 원까지 갔군요. 202만 1천 원까지 갔군요. 202만 1천 원. 예, 뭐 오늘은 확실히 좀 200만 원 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가로 200만 원 이상에서 마감이 되느냐와 200만 원 찍고 내려오냐는 또 좀 다른 거니까요. 근데 변동성이 워낙 요즘에 심한 장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만만치 않겠다. 또 다시 한번 이번 주 사실 내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근호 이사님으로 바톤을 넘겨서요. 오늘 외국인 순매도 관련된 준비해 오신 이슈 좀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자금 34조 국내 증시 유입길 열렸다.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를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사는 뭐 제임스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들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증권 계좌를 튼 사람들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 지금 사듯이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를 많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이제 어떤 그 전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상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주요 증권사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잇따라 출시. 일단 중개적으로 최대 한 34조 원 정도 규모가 일단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포털이나 게시판 같은 데서 종목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종목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SNS죠. 그 레딧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국 주식과 관련돼서 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일어날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가계에서 이제 미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전체 비중의 7.5%가 일단은 해외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MSCI는 한국 비중이 2%니까 그것을 계산을 했을 때 한 34조 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미니멈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미니멈으로. 일단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 키움 같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브로커리 중에 하나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함께 이제 제휴를 맺고 있는데 총 자산 규모가 1,297조 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제 하나증권은 이제 홍콩 이제 엠페로 증권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234조 원. 그다음에 메리츠 키움증권은 미국 이제 위블 이제 온라인 전용 이제인데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어떤 증권사죠. 위블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37조 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어떤 키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이 코스피 시장을 어떻게 양분하는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의 외국인 정말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좋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5월 달 들어서 급 매수세로 이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뭐 경제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영상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뭐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을 뭐 사고 있습니다. 뭐 개인들이 무슨 종목을 뭐 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코리아 빅샷 아니겠죠?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팔고 있는데 그거를 평균 매도가가 얼마고 팔고 나서 얼마가 더 올랐는지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 평균 매수가가 얼마 정도 되고 사고 나서 얼마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한 팩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어제 기준으로 4월 13일서부터 5월 13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LS일렉,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사실 뭐
어떤 종목 현대차를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한 달 동안은 사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현대차도 최근에 산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한 달 동안에 판 것과 사는 것을 비교하면 사는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얼마에 팔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 하이닉스 평균 매도가가 145만 8천 원입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판 거의 평균 매도가가 145만 8천 원. 그러면 팔고 나서 51만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팔고 나서 35%를 갖고 있었으면 35%를 수익을 더 냈을 텐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실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팔고 나서 올랐을 때가 사고 나서 떨어졌을 때보다 더 아쉬운 어떤 감정이 드는 건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팔고 나서 35%가 더 올랐다. 삼성전자는 일단 평균 매도가 대비해서 15%, 16% 정도 더 올랐죠. 그다음에 LS일렉도 마찬가지고 SK스퀘어는 27%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나서도 시장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종목군들이 가장 쉬운 표현으로 뭐 끄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사고 나서 얼마만큼 수익을 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평균 매수가, SK 하이닉스 평균 매수가가 매도가가 아니라 평균 매수가예요. 평균 매수가가 148만 원의 개인들은 한 달 동안에 평균 매수를 좀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개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매수한 것 대비해서 33%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만 원에 사서 지금 15%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닌데 나는 이거보다 수익이 좀 더 많은데 아닌데 이거보다 수익이 좀 적은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입니다. 평균 매수가. LS일렉 17%,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ETF들이 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매수한 거 대비해서 아직도 이 선물 인버스에 대한 어떤 미련을 좀 못 버리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 달 동안 평균 매수가 대비 어제 기준으로 손실이 마이너스 70%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들이 뭐 판다, 뭐 산다, 기관이 산다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얼마에 사서 지금 얼마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자료일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중요한 자료 있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관심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한번 팩트 체크 해보면서 심플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GTC에서 CMX를 공개를 했죠. CMX는 한마디로 어떤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인데 이게 낸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엔비디아 서버에 쓰이는 낸드만 이제 CMX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글로벌 낸드 사용률 10%만 엔비디아가 쓴다라고 합니다. 그럼 낸드 가격 좋아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낸드 가격 엄청나게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SK 하이닉스 낸드 수익률이 24년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까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낸드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낸드가 좋아지고 이제 메모리사들이 낸드에 투자를 하고 낸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솔브레인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차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사실 하늘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47만 원 정도에서 올해만 한 3번 정도 트라이가 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부분만 없다라고 하면 일단 뭐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전고 좀 넘어가서 다른 어떤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과 함께 좀 궤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정도 오는 고점이라 나름대로 외국인 매수 전환,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좀 키포인트다. 수급상에서 이렇게 관심주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브레인까지 확실히 좀 다른 소부장들 비해서는 별로 안 올랐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외국인이라고 기관 수급 보니까 다들 이렇게 고개를 들었네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위원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